투데이 업앤다운. 안녕하세요. 기업을 통해 경제를 보고 세상을 좀 공부해보는 투데이 업앤다운의 박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명화입니다. 네, 명화님. 오늘 제가 저희 네. 옆에 벌써 등장하셨죠? 오, 네. 처음 뵙는 얼굴을 제가 한번 모셔봤는데요. 오, 배정근 개그맨님이십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시청자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대변하러 온 대변인 개그맨 배정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니 근데 네. 대변이라고만 적혀 있으니까 그림도 살짝 노린 네.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냥 생긴 대로 노는 겁니다. 에이, 제가 봤을 때 피디님이 의도하신 것 같고 네. 좀 재밌게 시민들의 마음을 좀 대변해 주시라. 약간 속 시원하게 아. 한다는 의미인 거죠? 맞습니다. 처음에 저한테도 이 섭외가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이제 경제 쪽이나 이제 사회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시청자분들이 좀 접하기 어렵고 그런 용어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좀 텅텅 빈 에이. 좀 그런 사람들도 좀 쉽게 쉽게. 제가 질문을 아마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이제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좋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고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피디님이 어린이 방송 출신이세요. 아.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변. 쉽고 약간 뭔가 이런 거. 이런 거 탕탕 뭐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아무튼 오늘 백 개그맨님과 함께 기업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네. 평소에 뭐 주식을 하시거나 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시나요? 관심은 갖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제 인생 모토가 이제 돈은 노동으로 벌어야 된다라는 그런 모토기 때문에 어. 약간 주식은 제가 약간 좀 멀리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 혹시 뭐 주식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심히 하는데 잘하세요? 어떠세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않아요. 우리 저도 종종 하긴 하는데요. 근데 개그맨 제가 오히려 여쭤볼게요. 개그맨님 분들 중에서 네. 주식해서 돈 많이 버신 분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황현희 선배. 황현희 네. 씨 그리고 또 그 장동민 아. 씨 이런 분들 주식 제가 알기로는 꽤 크게 잘한다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개그맨들이 이제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두뇌전이나 뭐 이런 게 좀 많아서 어.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꽤나 이제 또 많은 수익도 내고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열심히 근로하시는 걸로. 어. 근데 이제 뭐 요즘에 추세가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돈을 벌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안 맞더라고요. 어. 예, 그러니까 뭔가 계속 들여다보게 되고 옛날에 한창 코인이 유행했을 때도 맞아요. 계속 들여다보게 되고 약간 어. 시선이 그쪽으로만 쏠려 있어서 맞아요. 제 일에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본업에. 좀 해보셨구나. 근데 예. 해봤더니 내 스타일이 아니다. 예, 그래서 멘탈이 세야 돼요, 그거. 맞습니다. 맞아요. 진짜 멘탈이 강하신 분들만 승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씁쓸하게 오프닝 열어봤고요. 오늘은요, 저희가 항상 좀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그 방송을 구성하는데 네. 오늘은 제가 쭉 보니까 6개 기업을 저희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음. 구독에 관련한 오, 구독. 구독. 요즘 구독 안 하는 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구독을 몇 개 하는지가 관건인데 맞아요. 개그맨님 몇 개 정도 구독하고 계세요? 저는 솔직히 그런 걸 세보진 않아가지고 예. 얼마 전에도 와이프한테 혼났어요. 왜요? 얼마 전에도 이제 몇 개냐고 저한테 이제 막 그 명세서가 날라오잖아요 달마다. 아니 대체 핸드폰 요금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아. 이제 저도 뭐 이제 그냥 가장 이제 그런 걸 워낙에 생각을 안 하고 쓰다 보니까 그런데 정확히 아직도 저는 제가 뭐가 가입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10개 이상입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이 한 3, 40 정도 나오는 와, 3, 40 핸드폰비가? 네, 진짜로 3, 40이 나오고 있어서 와, 대박이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시네요. 그러면 뭐 넷플릭스, 뭐 쿠팡, 배달의 민족 이런 유명한 건 일단 싹 다 쓴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배달의 민족은 거의 뭐 VVIP VVIP. 천생연분. 떼야 뗄 수 없는 어. 진짜 배달의 민족이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정말로 요새 구독 경제라는 말이 있어요. 경제학 맞아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구독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그리고 구독 간에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뭐 맞아요. 쓰면 뭐가 할인되고 음. 그렇기 때문에 구독이 정말 우리 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다. 아나운서님은 어때요? 구독 저는- 몇 개 정도 해요? 저 진짜 많은데 어. 일단은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넷플릭스 전 티빙도 보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할 수도 있는 밀리의 서재도 아, 제가 또 쓰고 있고. 거짓말 그 책 어플인데. 저 정말 열심히 봐요. 정말. 저 서재가 꽉 찼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책 얘기하니까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는 것 같은데. 거부 반응이. 맞아요. 사실 요즘 음악 듣는 것도 다 구독 요금 내고. 스포티파이 뭐. 네, 스포티파이 뭐 유튜브 프리미엄인가요? 맞아. 그것도 하고 음. 그거 말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핸드폰 어플
애플도 구독제 요금을 쓰고 있는 게 꽤 많아요. 그래요? 사진 보정.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별게 다 있어 정말. 그럼요. 이게 돈을 내고 안 내고 기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이게 소액 결제가 좀 쉽잖아요. 또 그래서 저도 핸드폰비가 좀 나오는 편이긴 해요. 맞습니다. 왜냐면 간단하게 뭐 쉽게 설명하면 이제 유튜브만 봐도 광고가 나오고 안 나오고 차이가 크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 갑자기 재밌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광고가 나오면 이제 흐름이 끊기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유튜브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두 분 다 프리미엄 가입하셨어요? 저는 프리미엄은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저도 안 해요. 원래도 안 했어요. 저는 왜냐면 광고 보는 게 재밌거든요. 광고를 보면은 지금 딱 이 요새 어떤 기업이 잘 나가고 또 어떤 맞아요. 게 또 트렌드고 또 이거 보는 게 재밌어서 일부러 안 합니다. 네, 감성 있죠. 네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구독이라는 게 우리 생활 깊숙이 지금 침투해 있다. 그래서 오늘 구독 경제 특집으로 네. 달려볼 거고요. 네. 뭐 첫 번째 기업부터 아주 사실 이 기업 때문에 구독이라는 말이 우리한테 익숙해졌죠. 그렇죠. 바로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이 기업 때문에 구독이라는 말이 우리한테 좀 익숙해졌다. 넷플릭스 코리아인데 넷플릭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정말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도 물론 제가 구독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저는 이제 저 와이프가 이제 구독을 하고 있어서 같이 이제 묻어가고 있습니다. 묻어가는? 근데 구독하고 계신가요? 당연히 하고 있고. 전 안 사실-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구독하는 게 많이 없긴 해요. 그래요? 네. 저는 근데 안 봐도 일단 해놓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낭비하시네요. 그건 아닌데. 이게 뭔가 그게 바로 의도예요. 저 같은 사람들 그렇죠. 유인하려고 지금. 근데 진짜 안 봐도 가끔가다 볼 일 있잖아요. 뭐 친구들끼리 만났거나 아니면은 밥 먹다가 뭐 유튜브 오늘 볼 게 없네 할 때 넷플릭스 가끔 키고 또 저는 외국 드라마 많이 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필요하니까 이제 쓰긴 하는데 사실 30일 중에 안 보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저희 같이 이제 뭐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약간 유행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뭐 짧게 보는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짧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구독을 누르게 되고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구독을 누르시는 게 아닐까 맞아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상우 기자님은 왜 구독 안 하세요? 저는 오히려 초창기 때 했어요. 사람들 안 볼 때. 어. 하오카 이런 거 할 때 있었죠. 브레이킹 배드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는 그래도 먼저 봤었는데 이제 막 너무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냥 굳이 뭐 안 봐도 본 것 같고. 그래서 막 흑백요리사 이런 거 다 보잖아요. 맨날 그런 얘기하고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진짜요? 네. 당연히 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전혀 안 보고 있어요. 네네. 아무튼 넷플릭스 저희 코리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여기가 요새 약간 좀 글쎄요, 좀 좋지 않은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슈가 있는데요. 우선 네. 넷플릭스의 현재 상황 먼저 살펴보면요. 네. 넷플릭스가 한국 법인이죠. 작년 실적이 최근에 나왔는데 오, 매출이 1조 54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엄청 많이 벌었네요. 네. 그리고 성장세가 중요한데요. 네. 전년 대비 17% 늘었고 2016년 한국에 상륙한 이래로 지금 역대 최고의 매출 기록했습니다. 와. 약간 저처럼 안 보는 사람들도 계속 구독하고 있으니까 이게 쌓이고 또 쌓이는 것 같기도 해요. 엄청난 거죠. 저도 그럼 이 매출에 좀 한몫을 한 거네요. 그렇죠. 보면 그렇죠. 저희 둘은 한몫을 한 네, 거죠. 한몫한 경인하고 거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근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1조를 벌었죠. 네. 이게 국내 OTT 기업 중에 압도적 매출입니다. 근데 한국에 낸 법인세,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돈 벌었으면 네. 얼마나 했을 것 같습니까? 1조 정도. 1조 정도면은 그래도 좀 많이 내지 않았을까요? 한 500억, 600억? 네. 그 정도 대충 못해도 몇백억 네. 원 정도 내지 않을까 네. 하는데 66억 원. 에? 왜 이렇게 조금 냈어요? 66억 원. 그렇죠. 아니 왜 그렇게밖에 안 낸 거죠? 이게 매출 대비 0.6%인데요. 진짜 조금 냈네요. 적긴 했잖아요. 너무 조금 낸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수익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무조건 돈을 벌었으면은 그쵸.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그죠. 이상하잖아요. 네. 구조를 알아보니까 넷플릭스 한국 법인은 한국 구독자한테 구독료를 받죠. 그쵸. 네. 근데 그걸 바로 본사에 넘깁니다. 미국에 있는
네덜란드. 네덜란드. 이거 편집해주세요. 찾아보니까 네덜란드더라고요. 네덜란드로 보내는 거죠? 네덜란드로 보내더라고요. 음. 그게 membership 구매 대가로 음. 매출의 약 81%인 8,500억 원 이상을 미국 본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돈은 그냥 한국에서 다 벌고 아니지. 돈은 한국에서 다 거두고 돈을 버는 건 오히려 그 본사 외국에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법인 영업이익은요 203억 원밖에 안 돼요. 매출 1조 중에서 네. 이미 8,500억 원 정도를 네덜란드로 보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익을 챙겨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지금. 아니 어느 정도 이제 애국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럼 제가 내는 월마다 내는 그 구독료를 지금 거의 다 지금 외국에 지금 다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그렇죠. 지금 한국에는 뭐 그냥 한 2,000원? 뭐 이 정도만 지금 한국에 내고 있는 거고. 그렇죠. 아주 소액만 네. 한국으로 남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물론 실제 배분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지만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거죠.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제가 대본에 좀 어렵게 써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네. 넷플릭스 코리아가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느냐. 음. 그러니까 저작권을 사용해서 돈을 벌었느냐. 넷플릭스 본사가 갖고 있는 저작권을 사용해서 아니면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했느냐. 앞에 전자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사용료 소득이라고 해서 네.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사업 소득이라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대요. 그 차이가 있구나. 네. 우와. 아, 저 그거 본 것 같아요. 그 네. 최근에 이 K 콘텐츠가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이 돈을 벌어가는 거는 한국 기업들이 아니라 외국에서만 벌어간다. 이제 그럴수록 이 IP 산업도 조금 위험해지고 있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넷플릭스도 이거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너무 조금 내니까 우리나라 그 세무 당국에서 그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그 700억 원 정도를 더 내라 했는데 넷플릭스 코리아가 불복하고 소송 진행 중인데 1심에서 네. 재판부가 어디 손을 들어줬게요? 넷플릭스? 넷플릭스 손을 들어줬습니다. 따져보니까 넷플릭스가 너무 교묘하게 계획을 잘 짜놓은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저작권 사용료가 아니라 단순히 서비스만 전달한 그러니까 사업 소득이기 때문에 그 과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그 넷플릭스가 이겼는데 네. 다시 우리 아마 이게 종로세무서인가요? 지금 아마 그럴 텐데 아. 소송 주체가 거기서 또 한 번 2심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세요? 상식적으로는 네. 솔직히 조금 그냥 일반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도 솔직히 세금을 다 내고 계시잖아요. 그럼. 네. 그래서 네. 그 법만큼 어느 정도 솔직히 세금이긴 하지만 아깝긴 아깝잖아요. 근데 저희들도 내는데 왜 더 큰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 글로벌한 기업이 그렇죠. 그거를 안 낸다고? 그것도 또 우리나라에서 번 건데 그렇지. 그러니까요.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아니죠. 네, 그런 맞아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본사한테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기업들의 공통점입니다. 그 미묘한 그 법망을 잘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구글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네. 그렇고 돈은 한국에서 엄청 버는데 세금을 많이 안 내요.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넷플릭스가 좀 지탄을 받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넷플릭스가 다 잘못했느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법적인 뭐 제한을 벗어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넷플릭스의 순기능 우리가 생각해 보죠. 고마움도 엄청 많아요. 자, 네. 오징어 게임, 음. 폭삭 소가수다, K-팝 데모넌터스. 아. 이거 넷플릭스 아니었으면 우리 볼 수 있었습니까? 없죠. 못 봤죠. 그렇죠. 맞아요. 세 개 다 보셨어요? 아, 세 개 다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K-pop 데모넌터스를 저는 올해 들어서 정말 거의 대본을 외울 정도로 야, 왜냐면 저희 딸이 너무 좋아합니다. 골든. 네, 골든을 예. 아우 진짜로 제가 태어나서 노래를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거의 애국가 못지않게 많이 들었던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까지 넷플릭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더니 그러니까요. K-팝 데모넌터스에서 우리 딸이 좋아한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맞아요. 이제 와이프랑 좀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넷플릭스의 안면적인 면이고 어때요?
이런 콘텐츠들. 저도 사실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특히 뭐 폭삭 소각수단 제가 또 박보검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더 재밌게 보기도 했는데 예. 그리고 이 캐대언 엄청 유행을 하면서 이 한국 관광 매출도 상당히 올랐다고 또 들었거든요. 그렇죠. 또 이렇게 보면은 또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럼요.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고마운 면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문화의 영향력이라는 거를 알려준 거니까. 그렇죠. 저는 물론 이 세계를 다 안 보긴 했지만 아 그래요? 기사를 통해서 정말 세계가 대박 났고 이 세계 작품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금 더 위상이 올라가고 맞아요. 또 우리 국민들은 또 콘텐츠를 더 향유하고 그쵸. 넷플릭스가 잘한다. 근데 우리 기자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 거의 다 뭐 안 하고 뭐 안 듣고 안 보고 그러셨네요. 보통 기자들이 그래요. 안 해도 제일 잘해본 척, 몰라도 제일 잘하는 척. 오. 제가 이거 말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그만큼 뭐랄까 이거를 공부를 하고 음. 체득하고 그 시간에 그냥 다른 거를 이제 기사 한 번 읽으면 대충 뭔지 알겠더라고요. 사실 맞죠? 사실 맞죠? 아무튼 넷플릭스에 우리 이런 모순적인 면이 있는데요. 네. 네. 또 넷플릭스가요 작년 한국 콘텐츠에 투자한 금액을 알아보니까요 약 9천억 원. 와, 그 투자가 흥행으로 이어지고 네. 그 흥행이 또 구독자를 붙잡아 두는 구조입니다. 아니 근데 9천 원을 쓰고 1조를 벌고 근데 또 세금은 또 안 내고 또 그냥 내긴 내지만 소액으로 내고 또 바로 다 거의 대부분은 아까 네덜란드라고 하셨나요? 네. 외국이거든요. 네덜란드. 네덜란드로 다 보내는 거고. 아 이게 맞는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넷플릭스의 어떤 양가적인 측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어. 근데 또 뭔가 돈이 다 그쪽으로 가면은 뭔가 이거 원고를 쓴 작가나 출연한 배우들한테 돈이 제대로 정산이 되긴 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돈을 엄청 쓰긴 합니다. 네. 제작비로만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드라마 한 편 찍으면 몇백억 원이고 예능도 막 그런데 그래서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 시장에 돈을 엄청 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배우들 몸값은요 옛날에 뭐 지상파 무슨 회당 얼마 있잖아요. 아예 차원이 다르고요. 그리고 한국 콘텐츠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투자를 또 줄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콘텐츠 시장이 다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 맞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예능인으로서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몸값이 이 OTT라는 개념, OTT 예능과 그냥 일반 지상파나 네. 뭐 이제 그런 뭐라 그러죠? 이제 그런 지상파 이외의 그런 방송의 TV. 예능과 예. 갭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그렇습니까? 그 그래요? 출연료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그래서 혹 저였어도 어쩔 수 없이 이 OTT를 더 많이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만약에 스케줄이 겹쳐버리면 약간 OTT를 더 선호하는 그런 왜냐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도 그쪽으로도 많이 몰리기도 무조건이죠. 하고. 예. 화제성도 1위고 예. 저도 배우들한테 그 들어보면 이런 식이에요. 무조건 압도적 1순위 넷플릭스. 맞아요. 그리고 2순위 뭐 티빙 네. 쭉 하고 그 밑에 방송국은 SBS, JTBC 이거 그냥 도는 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KBS, MBC 또 그 오. 밑에 종편 이렇게 딱 서열이 있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돈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원과 그런 관심이 진짜 엄청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를 되게 아껴준다, 챙겨준다라는 그게 확실히 몸으로 느껴져요. 정말요? 이게 대기실만 들어가도 네. 이제 다릅니다, 확실히. 뭐 어떻게 넷플릭스 어디에요? 제가 그 코미디 이름이 갑자기 코미디 생각이 안 빅리그. 아니요 코미디 빅리그 말고 그 넷플릭스에서 이제 코미디에 관련된 그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출연은 안 했는데 제가 거기 잠깐 참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근데 거기는 저희 무슨 드라마 세트장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가니까 대기실이 개인 그 개그맨들 2명 있었는데 한 컨테이너를 주더라고요. 와 너무 잘해주는구나. 대박이다. 거기에 막 이제 막 음료수 물 다 갖다 주고 일단은 개그맨으로서 받을 수 있는 대우는 네. 진짜 너무 빵빵하게 그거 대우를 이경규 잘해주시고. 씨 나오는 거. 맞습니다. 아, 나도 이름 네. 까먹었어. 그래서 사람도 엄청 많이 아, 나와가지고. 진짜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클립으로 봤어요. 예, 그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뭐 또 잘 아시죠? 이것도 좀, 그러니까요. 좀 괜찮게 잠깐 나갔다 와도 괜찮고. 예. 역시 대단해. 근데 또 이게 또 다른 쪽은 뭐 물론 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금 다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넷플릭스처럼 해야 돼요, 근데. 맞아요. 그 인스타그램에 인플루언서들 출연했을 때 막 선물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보내주던데요. 그렇구나. 막 넷플릭스 써있는 이런 쿠션 같은 것도 주고 뭔가 대우를 제대로 해준다? 진짜. 돈도 돈이지만 뭔가 이 대접받는 것과 이 환경 사실 무시 못하니까. 그럼요. 정말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쵸. 잘해야 필요합니다. 되고. 예. 넷플릭스가 진짜 세금까지만 내면은 정말 완벽한 네. 기업이다. 근데도 저는 넷플릭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저는 안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넷플릭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한번 저희가 얘기해봤고요. 네. AI를 통해서 네. 한번 정리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 이게 법인 명의인가 봅니다. 2025년 감사 보고서가 나왔죠. 매출은요 1조 542억 원으로 17% 정도 늘었고 영업이익은 너무 적습니다. 203억 원. 법인세는요 66억 원밖에 안 냈습니다. 일단은요 성장 배경에는 폭삭 속았수다, 오징어 게임 시즌 3, K-팝 데몬헌터스 아주 대박 났죠. 거기다가 광고형 요금제 확대로 신규 구독자 유입 더 많이 됐고요. 같은 기간에 티빙은 7%, 웨이브는 19% 떨어진 성장률을 보였는데 나홀로 성장한 넷플릭스고요. 구조적인 특징은요, 한국 법인은 구독 멤버십 재판매 역할만 한다. 그 수익 대부분 이전 가격 정책으로 본사에 귀속되고 있어서요, 영업이익률이요 너무 낮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세금도 너무 조금 내고 있어서 지금 그런 이슈가 불거진 상황입니다. 네. 되게 한국에서 벌긴 하는데 한국에 남겨두고 가는 건 좀 적은 것 같아요. 사실 그 캐대온도 한국의 문화로 만들긴 했는데 이게 사실 미국 소니에서 만든 거라 한 K 콘텐츠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이런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계속 걸렸던 게 이 바다를 건넜다라는 표현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냈던 돈이 이제 바다를 건넌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도 전 넷플릭스 사랑합니다. 귀여우신데요? 넷플릭스 코리아에서 곧 연락이 가시길 제가 기원하면서 네, 자막 띄워주세요. 010 아니면 DM 주세요. 인스타 DM. 네, 귀여운 매력이 있으시네. 넷플릭스 출연하면 진짜 대박이긴 하죠. 그러니까요. 진짜 탑 오브 탑도 출연하기 어려운 게 넷플릭스니까.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배정근 개그맨님 5년 안에 넷플릭스 출연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는 저도요? 3년 안에 제 주변에서도 그 솔로지옥 같은 데 나가려고 그래요, 애들이 솔로지옥. 혈안이 되어 있고 사실 저도 미팅도 갔다 왔었어요. 안 충분히 되긴 나가실 했는데.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충분합니다. 예. 근데 아쉽게도 다시 연락 주세요. 도전했었어요? 근데 연락이 와가지고 와. 미팅을 한번 갔었는데 오. 제가 좀 그 핫한 매력이 없나 봐요. 아. 그래서 못 갔어요. 진짜 네. 환승연애 그런 거는 넷플릭스 그럼- 아니죠? 넷플릭스 제작은 아닐 거예요. 제작 아니구나. 네. 만약 근데 박 기자님은 넷플릭스에서 만약에 그런 게 들어왔다. 안 가죠. 이직 진짜요? 그런 게 들어왔는데 이직이요? 예, 그런 게 들어왔으면 혹시나 관심 별로 있으시- 관심 없습니다. 어. 이래야지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역시. 쟤는 뭐야 하면서. 오.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넷플릭스 저희가 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넷플릭스 AI 분석까지 맞춰봤는데요. 저희가 네. 늘 하는 최종 업다운 판정 해보시죠. 네, 업다운 판정해야죠. 네. 우리가 매달 내는 그 돈의 80%가 네덜란드로 가는 회사, 네, 넷플릭스입니다. 하지만 끊을 수는 없습니다. 넷플릭스는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네, K 드라마, K 예능 막 빵빵 터지면서 매출이 OTT 기업인데 1조가 넘었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수익 80%는 지금 네덜란드로 그대로 넘어가고 있고요. 한국에서 세금을 66억 원밖에 안 내고 있고 지금 세무당국과 소송 중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때문에 우리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도 많이 있고 또 배우들 그리고 개그맨님 분들 대우를 잘해주고 있다. 넷플릭스에 또 이런 순기능도 있다. 그래서 씁쓸한 마음이 있지만 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 왓챠인데요. 왓챠 하면 좀 뭔가 씁쓸한 마음이 들죠. 왓챠 한때 1세대 OTT로 되게 주목을 받았다가 사실 요즘에 왓챠 구독하는 분들 제 주변엔 없거든요. 왓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왓챠한테 미안한데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정말? 예, 솔직히 저는 뭐 티빙 뭐 이런 거는 좀 많이 좀 이렇게 들어보긴 했는데 왓챠는 저한테도 조금 생소한 단어였어요. 저는 제가 넷플릭스보다 전 왓챠를 훨씬 더 많이
썼을 그래요? 거예요. 네. 오. 왓챠는 원래 처음에 그 영화 평점, 아. 영화 매니아들이 하는 약간 커뮤니티를 시작했다가 네. 서로 영화 추천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플랫폼을 살려서 OTT로 변한 건데 초창기 때 넷플릭스랑 경쟁했었어요. 아, 그래요? 넷플릭스는 대기업 느낌이면 네. 왓챠는 되게 보호해주고 싶은 중소기업. 그래서 한국 독립 영화들 엄청 많았고 그리고 되게 감성 있는 영화들 네. 아. 이런 것들 엄청 많아서 영화 뭔가 매니아들, 애호가들은 왓챠를 훨씬 선호해서 막 부상을 했었었죠. 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요즘에는 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요. 그렇죠. 어때요, 요즘 상황이? 작년 8월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저런. 그러니까 왜 법정 관리 대상이 된 거예요, 어쩌다가? 그렇죠.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는데요. 뉴스 혹시 그때 보셨어요? 사실 제대로는 못 봤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뭐 CJ나 이런 쪽에서 인수에 관심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건 봤는데, 잘 되고 있다고는 못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왓챠가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플랫폼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서비스는 유지하면서 우리 새 주인을 찾습니다. 누가 우리 좀 구해주세요. 해서 이제 공개 매각을 올해 3월에 네. 진행했는데 처음에는 또 내가 사볼까 CJ 뭐 네. 티빙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서 뭐 키노라이츠 이런 데서 살 것처럼 대기업들이 관심 보이더니 오. 딱 이렇게 회사 좀 들여다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아, 그래요? 사면 큰일 나겠다 해서 됐어요? 유찰됐습니다. 어떡해. 그 유찰이 뭐 결국에는 성사가 안 됐다는 그런 말인가요? 그렇죠. 네, 낙찰은 됐다. 됐다. 유찰은 있을 유. 아니야. 유자가 아마 흐를 유자일 거예요. 유찰. 그러니까 안 됐다라는 안 됐다. 뜻입니다. 예. 어쨌든 그러니까요. 근데 네. 맨 처음에 사겠다고 했다가 발을 뺀 상황인데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확실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상황을 보니까요. 네. 지금 여기 왓챠 인수해도 임수 후에도 갚아야 할 채무가 너무 많다. 성장세가 지금 꺾여 있는 상황이고 기업 가치가 한때는 제가 막 열심히 볼 때는 네. 3,300억 원까지 했는데요. 와. 지금은 슬픕니다. 100억 원 수준으로 상우 떨어졌습니다. 기자님이 안 봐서 제 떨어진 거 책임입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맞아요. 지금은? 빨리 다시 구독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책임감을 느껴지더라고요. 정말요? 한때 정말 왓챠 애호가로서 네. 어느 순간 관심에서 사라졌는데 왓챠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것도 몰랐고 이렇게까지 추락한 줄 몰랐습니다. 2021년에서 21년 사이에는 3,300억 평가 받으면서 오히려 그때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넷플릭스가 너무 커지니까 네. 국내에서 넷플릭스 대항마로 와. 티빙, 왓챠, 웨이브 이 세 맞아, 명을 맞아. 좀 유력했었는데 티빙은 그나마 좀 성장세 네. 유지하고 있고 왓챠 완전 이렇게 됐고 웨이브도 거의 왓챠처럼 되고 네, 있죠. 맞아요. 맞아요. 예. 대체 그 사이에 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진짜 와. 티빙이나 이제 왓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TV나 막 이런 거 키면은 이제 광고나 이제 홍보 같은 거 진짜 많이 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저도 자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깝네요, 진짜로. 네, 이게 국산 기업이라고 하니까 너무 앞전에 그런 내용도 듣기도 맞아요. 하고 막 하니까 애착이 또 가네요. 이게 또. 그 전형적으로 어떤 중소 영세한 네. 괜찮은 우리 기업이 네. 글로벌 대기업한테 아주 제대로 그러니까요. 먹혀서 아주 그냥 추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에이. 그래도 먼저 시작했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좀 뒤떨어졌던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선 2016년에 넷플릭스가 한국에 네. 상륙을 했습니다. 왓챠는 이미 5년을 앞서서 2011년에 뭐 선구자였네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영화 평점 서비스 음. 그게 스트리밍 서비스로 발전을 한 거죠. 음. 취향 큐레이션 일본 드라마 일본 드라마 덕후들 되게 많았어요. 맞죠, 맞죠. 넷플릭스가 다루지 않는 그 틈새 콘텐츠 또 음. 한국 독립 영화들 이런 것들이 많아서 팬덤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왓챠를 처음 접했던 게 제가 중어중문학과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겸 이제 중국 드라마를 보려고 했는데 왓챠에 제일 많다고 해서 가입을 했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넷플릭스에도 많아가지고 굳이 구독료를 2번씩 내면서 볼 필요가 없어져서 이제 왓챠는 약간 논외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매니아층들이 확실한 그런 매니아층들이 있는데 왜 무너진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매니아층들이 좋아하는 영화들도 네. 넷플릭스가 사서 틀어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거를 또 노렸네요. 또.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또 거기다가 돈이 많으니까 그 자체 IP라고 하죠.
9천억 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만 투자해가지고 뭐 흑백 요리사 만들어, 네. 폭삭 소가수다 만들어, 오징어 게임 만들어 이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맞아요. 특히 뭐 일반 TV에서 방영하고 있는 걸 사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자체 제작하는 게 너무 영향력도 크고 오징어 게임이랑 흑백 요리사만 해도 넷플릭스 아니면 못 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이 되게 커진 것 같아요. 9천억 대 490억이면은 네. 게임이 안 차이가 되죠.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요 넷플릭스 한 해에 9천억 원 투자고요. 네. 왓챠는 전체 누적 투자금. 아까 2011년부터 시작했댔잖아요. 아 전체 예, 뭐야. 거의 한 해가 아니라 전체가 아예 그냥 이거 비교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이거 뭐 와. 그냥 대학생 대 그냥 유치원생 싸움 느낌인 그래요. 거잖아요. 거의 뭐. 시장이 이래요. 시장은 냉정합니다. 그러니까요. 불쌍하다. 뭐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추억이 있다. 이런다고 해서 기업이 살지가 않아요. 맞죠. 그냥 대기업이 이렇게 돈으로 딱 때려 부으면은요 지는 거예요. 맞아요. 뭔가 제가 출연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네. 왓챠에서 아무리 좋은 시나리오,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와도 넷플릭스에서 우리가 얼마 더 줄게, 우리랑 하자 하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콘텐츠 경쟁력 측면에서도 많이 밀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돈이 다는 아니지만 돈 때문에 다 사실 이 어떤 자유 시장이 그럼요.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 뭐랄까요? 안타깝지만 이게 냉정한 현실이다. 그리고 또 이제 돈이 주는 또 영향력이 있는 게 또 돈이 또 이제 제 그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 네임밸류처럼 돈을 그만큼 주면 아 내가 그 정도구나. 그쵸. 왓챠에서 만약에 이 정도 금액밖에 안 주는데 넷플릭스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준다. 그럼 아 난 이만큼 인정을 해주는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약간 그쪽으로 더 쏠리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겠대요. 우리가 전통 시장이 있는데 큰 대형마트 들어온다고 하면은 함부로 못 들어오는 거 알죠? 그게 원래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들어와도 되거든요. 근데 함부로 못 들어오는 이유가 얘네들 이 상권을 보호해주기 맞죠. 위해서잖아요. 근데 아직 OTT 이런 쪽의 디지털 쪽은 그런 것들이 아직 규제로서 자리 잡지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정책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넷플릭스가 돈 많다고 모든 것들을 다 독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왓챠 같은 기업들도 살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한국 독립 영화들은 넷플릭스에서 못 틀게 한다든지 오. 이런 규제 방안들이 있으면은 다 같이 좀 살 수 있는 그런 OTT 시장이 되지 않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오. 역시 난 똑똑해. 역시 대전 사람. 역시 대전. 그러면 왓챠가 살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왓챠가 살 수 있는 방법. 네. 그런 어떤 정책적인 법률 입법들이 있어야 된다. 법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 네. 그리고 맞아. 그래서요. 지금 왓챠의 상황을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네. 얘기해 보면요. 네. 마우스가 고장났네요. 지금 왓챠가 콘텐츠 투자를 줄이고 구독자가 떠났고 구독자가 떠나자 매출도 줄었잖아요. 그렇죠. 비용을 330억 줄이는 동안 매출도 300억 원이 빠졌는데 모든 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똑똑한 상무 기자님 여기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렇죠. 지금도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에요. 네. 공개 매각이 유찰되긴 했죠. 아까 CJ도 포기하고 키노라이츠도 포기했는데 수의 계약 방식으로 전환해서 개별 투자자를 접촉할 수는 있습니다. 저기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예. 대체 수의 계약이라는 게 뭐죠? 유추해 보세요. 수의계약 뭘까요? 보통 입찰을 공개로 하잖아요. 근데 공개로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지금 왓챠가. 그쵸.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포기한 건 아닌 거고. 그렇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제 1대1로 만나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기업을 이제 매각할 때는요 공개로 딱 나 사갈 사람 나 그래도 괜찮아 아직 나 아직 살아 있다 이렇게 막 어필한 다음에 기업이 이제 들여다보고 괜찮으면 사가는 거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산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러니까 이제부터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왓챠가 저기 삼성전자도 요새 HBM 때문에 잘 나가시던데 아유. OTT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저 어떠세요? 이렇게. 그렇죠. 저 꽃감 하나 사들고 와가지고 이제 괜찮으시죠? 그렇죠. 그것이 수의 계약. 아. 네. 그래서 아직 완전히 포기한 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네. 업계에서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훨씬 많은 건 사실인 왓챠 AI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왓챠는요 작년 8월에 기업회생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공개 매각 입찰했지만 유찰됐고요. 여기서 예비 입찰에는요 CJ ENM이랑 키노라이츠가 참여하긴 했지만요 최종 본 입찰에서 불참해서 유찰이 됐고요. 결국 현재는 수의 계약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기업 가치가요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21년도, 22년도 이때만 해도 3,300억 원 정도로 평가받다가요. 올해 매각 국면에는 100억 원 내외로 거론이 됐습니다. 뭐 다 알다시피 구조적 원인으로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자본과의 아주 장기 출혈 경쟁이 있었고요. 콘텐츠 뭐 투자 금액 이런 데서 아주 잽도 안 되고 구독자가 급속도로 이탈을 했고요. 매출 감소가 되는 이런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비용이 330억 원 절감하는 동안에 매출도 그만큼 줄었고요. 불황형 수익성 개선이다. 뭐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나름 우리 신토부리 기업인데 이렇게 글로벌 기업에 이렇게 주먹을 맡고 있다는 게 좀 짠한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많이 몰라줘서 미안하네요. 네, 정말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글로벌 기업과 진짜 열심히 싸웠는데 제가 너무 몰라줬네요. 그러니까요. 상호 기자님은 다시 구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독도 구독인데 일단 네. 들어가서 서비스 아직 한다고 하니까요. 네. 아직까지 어떻게 서비스하고 있는지 일단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역시 냉정하시네요. 냉정하세요. 네. 아무튼 왓챠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AI 분석까지 맞춰봤으니 최종 업다운 판정해 보시죠. 네, 업다운 판정해야죠. 넷플릭스보다 5년 먼저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10년을 버텼지만 지금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왓챠는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네, 한때 저도 영화 광으로서 왓챠 정말 많이 들어가고 왓챠 애호가였는데요. 저도 몰랐습니다. 작년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려고 하는 기업도 없습니다. 몸값은요 거의 30분의 1로 추락했습니다. 다 넷플릭스 때문입니다. 다운입니다. 네, 세 번째 기업은 밀리의 서재인데 밀리의 서재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봤습니다. 저는 들어는 봤는데 솔직히 지금 이용은 안 하고 있고 옛날에 그 김혜수 씨가 약간 선전이었는데 정말 네, 광고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예. 무슨 그거죠? 이게 책 읽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제가 책 읽어주는? 왜냐면 광고에서 제가 어렴풋이 봤던 책을 읽어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책 읽어주는 보는 거. 서비스도 있죠. 책 보는 거. 맞아. 그럼 김혜수 씨가 아닌가? 제가 좀 착각하고 있는 건가요? 책 보는 서비스. 맞습니다. 네. 전자책, 맞아요. 맞습니다. 책 그리고 그 무슨 북이라고 하죠? 오디오북. 오디오북 하는 데인데 어쨌든 맞아요. 책 이야기라고 하니까 두두루기가 먼저 나시는 거예요. 저랑 전혀 반대시네요. 저는 담쌓고 살아가지고. 그래요. 예. 저는 반대예요? 밀리의 서재. 그럼요. 기자님. 밀리의 서재 아십니까? 저 너무 잘 쓰고 있죠. 정말? 저는 과장이 아니라 한 출시되고 첫 해부터 쭉 그걸로 읽었어요. 진짜? 네. 너무 가방이 너무 무거우니까 책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밀리의 서재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밀리의 서재로 읽은 책 세 권만 말씀해 보시겠어요? 저 일단 신경숙의 외딴방 최근에 읽었고 그 다음에 뭐였지? 미국 변호사와 중국 개발자? 뭐 오. 이런 산업 관련된 책도 있었고 오. 그리고 그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인가? 그것도 거기서 읽었어요. 거의 제목만 본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억울해. 따지면 저도 개구쟁이 특공대 이런 거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 요즘 제 딸 때문에 많이 읽고 있습니다. 예. 억울해.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책을 이렇게 안 읽는 사람도 있고 네. 책을 읽는 척하는 사람도 있고 책은 이렇게 우리한테 항상 핫합니다. 그쵸. 하지만 이 책이 농담인가 아시죠? 몰라요. 네. 아무튼 이 책을 다루는 밀리의 서재가 저도 몰랐는데 상당히 핫하더라고요. 왜 핫하냐?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어. 맞아요. 요즘에 서점 가는 제 주변에서 서점 가는 친구들보다 다들 무겁고 막 책도 사면은 또 짐이잖아요. 전자책 많이 읽고 있어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밀리의 서재가 좀 핫한 와이브로 떠오르고 있어요. 아니 그럼 라면 먹을 때나 이럴 때 못 받치잖아요. 그리고 뭐 잘 때나 이럴 때 책상에 이렇게 못 받치고 그렇게 맞아. 하지 않나요? 다들 그런 추억들이 다들 있는데 무조건 그 추억들은 있죠. 다 이게 다 매몰차게 이렇게 버리시는 건가요? 와. 세대가 바뀐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지적해 주신 게 책이라는 게 물론 글자 있는 건 똑같죠. 근데 이 감성이 진짜 종이를 만지고 넘기는 맞죠. 거 그리고 또 책 오래 간직하면 맞아요. 그거 막 또 이렇게
책 세월의 흔적도 그쵸. 거기에 써지고 물론 그런 감성은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감성이 필요한 책 있잖아요. 시집 이런 거는 사서 읽고 감성이 필요. 자꾸 아니 책 되게 좋아하시네요. 저 책 되게 좋아해요. 오. 지금 제 이미지가 좀 이상해져서 그렇지. 책 좋아하신다 명아. 좋아해요. 아무튼 그런 감성. 그런 감성 분명히 필요하죠. 인생책 무엇입니까? 인생차는 저는 누가 내 치질을 옮겼나를 저희 어머님이 저를 읽으라고 하도 책을 안 읽으니까 사오셨었는데 과거에 25년 만에 듣는다 네. 책이네. 그 책 표지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책 표지가 노란색이거든요. 노란색. 노란색인데 그 안까지 제가 노란색이 될 정도로 침을 많이 흘려가지고 좋은 베개였군요. 네, 저한테는 아주 좋은 베개, 푹신푹신한 베개가 인생책이다. 됐어요. 네, 인생책입니다. 무슨 얘기죠? 그 책 내용. 내용은 뭐 기억할 게 없어요. 치즈를 옮겼겠죠. 네. 저한테는 그냥 치즈 베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들 그러지 않나요? 맞죠. 제 추억의 이 책 알아요? 우리 세대 제목만 알아요. 제목만 아는구나. 네. 우리 때는 무조건 넘버 원이었죠. 필독서였어요? 거의 뭐 봉순이었니 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 거의 뭐 베르나르 베르베르 오. 책 있잖아요. 오. 우리 시대 때 약간 그 유행했던 맞아요. 베스트셀러들. 인생책? 저 인생 안 믿으실 거잖아요. 안에 믿어요. 진짜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선란 작가의 천개의 파랑이라는 작품을 좋아합니다. 뭐라고요? 나 못 들었어. 처음 들어. 천선란 작가라고 좀 어. 요즘에 좀 떠오르는 신진 작가인데 천개의 파랑이라는 책이 있는데 내용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면은 약간 요즘에 SF 관련된 소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분도 전공 이쪽이신데 뭐 이런 로봇과 관련됐지만 뭔가 인간의 따뜻한 정도 다루면서 그러니까 융합된 그런 책입니다. 언어도 많이 다르게 보이는데요. 저 진짜 맨날 상호 기자님이 놀려서 그렇지 오. 저 책도 열심히 읽고 공부도 그렇다.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그렇대요. 네. 아무튼 우리 밀리의 서재 얘기하고 있는데 네. 네. 저는 뭔가 그런 건 또 그런데 왠지 걱정이 됐어요. 이 돈 잘 벌까? 그러니까 우리가 10,000원만 내면은 여기 거의 책이 20만 권이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단돈 10,000원에 20만 권을 제공해주면은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까 걱정을 했는데 일단은 올해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 239억 원에 영업이익이 39억 원입니다. 좋은 건가요? 그걸 좋은 모르네. 거를 또 따져보려면 전년도랑 비교를 좀 한번 해봐야 될 텐데 둘 다 어때요? 증가했습니다. 매출은요 거의 20%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4.9% 증가했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네요. 그렇죠. 근데 더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뭔가 적자 낼 것 같았는데 네. 2022년 2분기에 첫 흑자 전환한 이후로 이번 1분기까지 16분기 연속 흑자 내고 있습니다. 쭉쭉 달려가고 있는 기업이었네요. 16분기면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16분기면은 4년. 4,416? 네. 1년에 몇 분기예요? 넘어갈게요. 자막으로 띄워주십시오. 자막으로 갈게요. 네. 4년 동안 대단하죠. 네. 4년 동안 그러면 이제 뭐 적자가 없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흑자 돈 벌었다. 그러니까 사실 요새 책이 안 읽잖아요. 그렇죠. 읽어야 된다 생각하지만은 다들 안 읽는데 이런 어떤 독서 문화에서 독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밀리의 서재가 4년 동안 적자를 안 내고 있다니까 좀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또 요즘에 텍스트 힙이라고 해가지고 저 같은 약간 좀 젊은 세대들이 간지용으로 책을 읽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막 독서 요즘에 전시회라고 해야 되나? 뭔지 아세요 혹시? 몰라요. 독서 전시회는 뭐야? 약간 뭐예요? 나 이 코엑스 책 읽었다고 자랑하는 건가? 짜잔 이런 게 아니고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코엑스 같은 데에서 약간 박람회 같은 걸 해요. 도서 박람회 이런 걸 하는데 작년에 최대로 인구가 몰렸다고 합니다. 진짜? 네, 가면 그것도 뭐예요? 그냥 뭐 신진 작가들 뭐 책 읽고 뭐 어디 출판사에서 나오고 요즘 또 굿즈 같은 거 되게 잘 나오잖아요. 도서 관련된 뭐 책갈피 굿즈 이런 것도 다 팔면서 저처럼 젊은 세대가 굉장히 많이 찾는다고 들었어요. 맞아. 이게 되게 역설인 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일단은 뭐 말씀하시고 예. 그냥 저는 과거 추억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거에 텍스트 힙이라는 게 되게 역설적인 게 책 읽는 게 힙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 말씀이 무슨 말씀 같아요? 그만큼 책을 안 읽는다. 얼마나 안 읽으면 책 읽는 게 힙해 맞네. 보이겠어요. 그게 되게 진짜. 그 사회 현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단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맞아요. 추억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아니 우리 때는 솔직히 저희 때는 이제 만화방이라든가 이런 책방들이 많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요즘에는 지금 주위를 둘러봐도 책방이 만화 책방은 저는 못 본 것 같거든요. 요새
없죠. 보신 적 있으세요? 만화 카페만 좀 있고. 만화 카페? 근데 사실 만화 만화 카페 방이어야죠. 에이. 만화 카페. 감성이 그 감성이 에이, 아닙니다. 만화 카페. 다운입니다. 거기서 짜장면 시켜 먹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있구나. 짜파게티도 끓여 먹을 짜파게티. 에이. 짜파게티 가면서 짜장면을 짜장면이죠. 라면. 에이. 무조건 라면. 라면이랑. 에이. 아니 엄청 잘 돼 있어요. 근데 사실 거기가 만화책을 읽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약간 요즘에 PC방도 먹으러 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요? 네, 저는 네. 가끔 먹으러 요즘에 가는데. 좀 제가 변질됐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요즘에 약간 좀 데이트 장소로 많이 바뀌었다 진짜? 하더라고요. 맞아요. 에이. 의자도 커플석으로 이렇게 있고 같이 에이. 어, 우리 그냥 마룻바닥에 앉았죠. 마룻바닥. 그런 데는 저기 책장 이렇게 열어갖고 일구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비밀의 문처럼 이렇게 저기 약간 그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아실 텐데. 듣기만 해도 설렌다. 알죠? 이게 알죠? 이렇게 설레. 그거는 이제 함부로 안 나와 있어. 이렇게 뭘 열어야 이렇게 나와. 이렇게 빨간 거. 맞아요. 에이, 아, 그 감성 있어요. 나도 만화방 자주 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는 정말로 안마기계도 있고 안마기계. 안마기계? 음료수도 시키고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라면 투움바 조리도 직접 다 해주시고 보드 게임도 있고 재밌긴 하겠다. 재밌긴 예, 재밌어요. 예. 뭔가 책을 읽는 공간은 아니게 되긴 했죠. 그래서 만화방 얘기 마무리됐습니까? 아, 더 해주세요. 아, 만화방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만화 카페 얘기해가지고 감성이 무너졌어요. 그만큼 어쨌든 이 세대가 바뀌고 있고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왜 밀리의 서재가 잘 되냐? 아까 텍스트 힙도 말씀 네. 주셨는데요. 책을 사서 읽는 사람은 줄었어요. 그렇죠. 근데 가볍게 구독해서 틈틈이 읽는 이명화 아나운서님 같은 분은 아주 늘고 있습니다. 맞죠? 종이책 한 권 가격이 10,000원이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도 되는데 밀리의 서재는 9,900원만 내면 한 달에 무제한으로 읽으니까 되게 저렴한 편이죠, 진짜로. 맞아. 네. 근데 그리고 요즘에 지하철에서도 옛날에는 이렇게 뭐죠 종이책 읽는 분 많았는데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니지만 옆에 이렇게 슥 보면은 그 전자책 이북 같은 걸로도 많이 읽으시고 핸드폰으로도 책 읽는 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맞아. 아니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제 뭐 저희는 약간 좀 진지하게 봤잖아요. 뭐 그게 뭐 만화책이 됐건 뭐가 됐건 되게 진지하게 그걸 봤는데 네. 요즘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간지용, 맞아요. 간지용. 약간 뭔가 그런 인스타용, SNS용으로 나 많이 책 찍는 읽는 거죠. 사람이야 이런 거. 근데 또 여기서 그 말도 생각났어요. 텍스트 힙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게 책 읽는 게 진지하게 읽는 게 맞아 이렇게 또 비판하시는 시각도 있는데 실제로 이 도서 업계에서는요 그 말이 너무 고맙대요. 그렇게 너무 이 시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단어 생긴 것 자체가 너무 고맙고 이게 뭐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이 됐든 보여주기식이 됐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책을 소비해 주는 건 그 자체로 고맙다. 맞죠. 그러니까 명화 아나운서님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종이책이 아니더라도 전자책으로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대중교통의 풍경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 역할을 지금 밀리의 서재가 맞아요. 똑똑히 하고 있다. 그 서비스를 만든 기업이 바로 밀리의 서재고 독서를 하는 사람을 늘리는 게 아니라 독서 안 하던 사람을 가끔 책 읽는 사람으로 바꿨다. 그렇죠. 왜냐면 저도 진짜 책을 멀리하다가 육아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육아책을 이제 많이 동화책을 많이 네. 읽어주거든요. 저희 딸한테 진짜로 이게 너무 다양하고 근데 진짜 이 오랜만에 그 감성을 좀 느꼈습니다. 책을 읽으면 뭔가 나도 모르게 이제 동심으로 좀 돌아가는 느낌. 맞죠. 이 치즈 읽어주셨어요? 치즈요? 네. 치즈는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읽어주진 않고 아까 말했던 그 개구쟁이 특공대라든가 이게 그 종이 넘어가 쓱쓱 딸이 몇 살이세요? 6살 6살. 와. 거기에서 이제 이 쓱쓱 백색 소음처럼 느껴지는지 그쵸. 모르겠는데 일부러 그 책을 읽을 때 목소리도 더 깝니다. 오. 개구쟁이 특공대는 이렇게 했었어요. 다른 사람 같아요. 이성균 씨가 나오는데요. 그니까요. 일부러 얘기 안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네네. 저 워낙 좋아하는 배우라 어쨌든. 근데 저도 너무 좋아했어. 네네네.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읽어주는데 오랜만에 그 감성 있잖아요. 저희 옛날 그 감성. 맞죠. 그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따님 성함이 이름이 하랑이? 하랑이죠. 하랑이 진짜 서울대 보내려면 책을 읽혀야 됩니다. 책. 근데 저는 어. 이제 저희 딸은 저랑 제 와이프를 보면서 공부 쪽은 아니구나를 확실히 느꼈기 때문에 어. 공부에 대한 그런 건 없습니다. 어. 혹시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자녀가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미래에 자녀 있으면은 저는 무조건 책이랑 가장 가깝게 친밀하게 할 거예요. 맞아요. 제가 좀 그런 편이었거든요. 역시. 네. 역시.
저는 저보다 8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와. 제가 거의 다 키웠죠. 음. 근데 약간 딱 제 동생 나이대가 책을 좀 안 읽는 세대인 것 같기는 해요. 또 책도 전자책도 사실 어릴 때 이 책을 읽어버릇해야 전자책으로 한번 읽어볼까 이 생각이 드는데 제 동생은 완전 유튜브 세대여가지고 책을 거의 안 읽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요? 이 말하는 동생을 욕하는 건 아닌데 이 말하는 능력이나 어휘력. 뭔가, 어휘력이나 아니면은 뭔가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이 조금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해서 내가 나중에 아이를 키우면은 책은 좀 많이 읽혀야겠다 싶었어요. 책 읽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도 이 직업이 이 직업이다 보니까 항상 얘기했던 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책을 많이 읽어야 내가 구사할 수 있는 그게 네. 많아진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나 봅니다.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곧 넷플릭스 나오실 거잖아요. 그럼요. 대변인이신데. 그래요. 제가 지금 근데 진짜 궁금했던 게 이 네. 밀리의 서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용료가 이제 월 9,900원이잖아요. 네. 그럼 거기는 돈을 어떻게 버는 건가요? 이게 그 뭐 저작권 글 작가님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회사에 어떤 전환기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구독료만 이제 어떤 수익원이었는데 근데 지금은요 여기서 자체 IP를 또 만들어요. 웹툰이랑 웹소설까지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오리지널 IP로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 밀리의 서재 들어가면은 밀리 오리지널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웹소설 굉장히 핫하잖아요. 여기서만 독점으로 연재하는 것도 있고 또 아까 아마 김혜수 배우님 말씀하신 게 최근에 다양한 배우분들이랑 이 오디오북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책은 안 읽지만 이 배우의 팬이라면 이것도 볼 수 있고 또 책은 안 읽지만 웹소설을 읽는 사람이라면 이것도 좀 깔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다각화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단순히 이제 전자책만 제공하는 게 네. 아니라 또 이런 오리지널 IP 만들어서 이거 그 잘 되면 드라마나 영화로 판권을 또 팔 수도 있는 거고 단순 플랫폼 회사가 아니라 이제 IP 회사로 좀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아까처럼 왓챠처럼 또 넷플릭스랑 또 경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또 글로벌 기업이 또 치고 들어오면은 그렇지. 밀리의 서재도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맞아. 그 전에 제가 밀리에서 이제 구독을 해야겠네요. 왓챠처럼 만들려면. 그렇죠. 다만 본업을 튼튼하게 유지하면 됩니다. 넷플릭스가 전자책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쵸, 일단 이 도서 시장을 꽉 잡아놓고 그걸 기반으로 여러 IP를 만들면 또 여러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책 구독료로 생활비 벌면서 콘텐츠 회사로 변신 중인 왓챠 AI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밀리의 서재 1분기 매출이 나왔죠. 239억 원. 영업이익은 39억 원. 둘 다 상승했고요. 놀라운 건 2022년 2분기 이후에 16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 동력은 당연히 전자책이고요. 또 전자책 기반 구독에서 웹툰 웹소설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밀리 오리지널 IP 기획으로 플랫폼 회사에서 콘텐츠 제작사로 전환 진행 중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B2B 기업 구독 서비스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강점으로는 월 9,900원의 낮은 진입 장벽으로 비독서 인구 유입하고 있고요. 한국 독서 플랫폼 내 압도적 1위입니다. 또 그 뒤에 KT가 있죠. 저는 KT 쓰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공짜더라고요. KT 이제 요금제 쓰시는 분들은 밀리의 서재를 더 훨씬 낮은 가격으로 쓸 수 있다. 요런 지금 상황입니다. 야, 아까 보니까 좀 읽지 않던 사람들이 가끔 읽게 만들었다라는 이 표현이 저한테는 딱인 것 같네요. 저 같은 맞아요. 사람이 나타난 거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사실 책을 좀 읽으려고 시도를 하려고 하면은 뭐 책도 찾아봐야 되고 서점까지 걸어가야 되고 또 가서 또 이 책 어딨지 하고 쳐봐야 되고 하는데 이런 단계를 다 압축을 해서 접근성을 좀 높인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대본이 저한테 딱 와닿는데 왓챠가 좀 열정적인 시네필들, 영화 매니아들을 타겟으로 했다면 오히려 밀리의 서재는 독서 광들이 아니라 독서 광들은 아직도 종이책 읽죠. 전자책 그쵸. 싫어하겠죠. 에이 이러면서 전자책. 그런데 오히려 독서 멀리했던 사람들, 안 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시장 자체를 넓혔다. 이 전략의 차이가 있었고 이게 약간 그 결과의 차이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니까요. 같은 콘텐츠 구독 서비스인데 이렇게까지 희비가 갈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최종 업다운 판정해 보시죠. 네, 어떤 반전이었죠. 네, 아무도 몰랐는데 이 책 구독으로 4년 동안 한 분기도 적자를 안 냈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그 전에 구독하실 겁니까? 끄덕. 밀리의 서재에서
저희 개그맨님을 모델로 써주시길 바라면서 판정해 보면은요. 책 안 읽는 시대의 16분기 연속 흑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랐고요. 구독자를 만들었고 이제는 콘텐츠 회사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텍스트 힙의 시대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밀리의 서재 업입니다. 자, 네 번째 기업 요기요인데요. 그 밀리어 서재 때와는 좀 다른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아 너무 흥분됩니다 지금. 네. 흥분까지요? 여기요, 저기요, 거기요. 요기요 많이 쓰세요? 솔직히 여기요 많이 안 씁니다. 어디 쓰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민을 좀 많이 씁니다. 네.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약간 익숙함? 익숙함. 네, 맞아요. 익숙함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디를 많이 쓰시죠? 저는 배달을 거의 안 먹어서 뭐라고요? 뭐라고요? 관리하는 여자여가지고 농담이고요. 아까부터 만화 카페부터 자꾸 마음에 들지 않는 약간 봐주세요. 네, 오늘 살짝 걸리적거리네요. 네, 오늘 뭐라고요? 배달 안 되신다고요? 댓글 공격. 네, 댓글 많이 아니, 써주세요. 농담입니다. 당연히 시켜 먹는데 네. 사실 배달비가 너무 비싸서 최근엔 안 먹고 먹어도 배민? 왜냐면 요즘에 그 배민 그 구독제 있잖아요. 맞아. 그거 쓰면 배달비가 좀 할인이 되는 것 같아서 어. 그거 쓰고 있어요. 맞아. 요기요는 잘. 네. 요기요, 배달의 민족, 쿠팡이치 이게 3대장이죠. 그쵸. 그게 지금 떠오르는 것 중엔 그게 제일 3대장. 근데 맞아요.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일반 이용자, 소비자 입장에서 배달의 민족 잘 당연히 나가겠죠? 잘 쓰고. 쿠팡이치 어떨까요? 쿠팡이츠 많이 쓰지 않아요? 약간 2등 주자? 2등 주자? 네. 원래 요기요가 2등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원래는 그랬죠. 원래는 근데 쿠팡이 어느 순간 이제 막 갑자기 또 치고 올라와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 이제 그러니까 배달이 이제 막 시작하면서 네. 쿠팡이 또 치고 막 올라왔죠. 맞아. 맞아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쿠팡이 2위로 치고 올라온 결정적 차이.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으세요? 배달도 안 드시면서 알 것 같으세요? 구독 경쟁 좀 알죠. 하도 많이 하니까. 저 이거 대본 안 볼게요. 네. 로켓 배송? 로켓 맞아요? 배송. 조금 더 디테일하게. 빠른 배송? 빠른 배송? 쿠팡 이츠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배달은 비슷할 거예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로켓 타고 오시는 건 아니에요? 뭔데요? 맞춰보세요. 한집 배달? 한집 배달?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뭐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 아까 밀리의 서재 보고 생각이 난 건데 요즘에 구독을 묶어서 하잖아요. 뭔지 아시죠? 아까 KT 쓰시는데 밀리의 서재 무료라고 했고 사실 저 넷플릭스 쓰는 것도 네이버 멤버십 플러스에 있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쿠팡 그 뭐죠? 이름이? 와우. 쿠팡 와우를 하면은 쿠팡이츠 배달앱이 무료예요. 그렇지. 그래서 쿠팡을 쓰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 따 쿠팡이츠 쓰시는 거죠. 배달비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런 게 네. 있었어요? 오. 그건 몰랐네요. 맞아요. 조금 더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핵심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기업들이 그래서 더 확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맞아요. 쿠팡을 쓰니까 저는요 쿠팡 플레이도 무료고요. 쿠팡 이츠도 맞아, 무료예요. 맞아. 그러니까 굳이 제가 요기요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도 쓸 필요가 없고.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거를 공짜로 내가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쿠팡 하나를 쓰면은 여러 가지들이 같이 딸려오는 이게 바로 번들 구독이라고 합니다. 번들 구독? 생각해보니까 저 쿠팡 그거 돼 있는데? 구독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저 쿠팡 플레이 그거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무료예요, 무료예요. 무료예요. 이래서 내가 돈 많이 내 30-40만 원씩 알뜰하게 쓰시는 이유가 사셔야 됩니다. 쓰셔야 됩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네. 이래서 약관을 잘 읽어야 되나 봅니다. 맞아요. 아니면 뭐 네. 넉넉하면 몰라도 되죠. 그렇죠. 아니면 저희 때릴 때는- 업다운에 보면 됩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이 번들이 그만큼 무섭다. 음. 번들 때문에 바로 쿠팡 이츠가 2등으로 치고 올라왔고요. 우리 요기요가 배달의 민족이랑 막상막하였는데 지금 3등으로 떨어졌는데요. 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먼저 보면은요. 2024년 3월 기준이라고 일단 대본에 되어 있는데 그때는요. MAU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죠. 약 418만 명. 오, 근데 배달 치고 많은 거예요, 이게? 적은 건가? 1년 전 네. 같은 시점으로는 약 513만 명이었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한 100만 명 정도가 빠졌네요. 1년 만에. 와. 뭐야,
그럼 아까 또 쿠팡이츠한테 2위 내줬다고도 하셨고 음. 상황이 좀 안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쿠팡이츠가 2위가 됐고요. 음. 살펴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이츠는 와우 멤버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쿠팡 1,400만 회원이 배달앱도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구조니까 요기요는 아예 경쟁력 자체가 없는 거죠. 그쵸. 요기요는 딱 요기요만 있는 건가요, 그러면? 뭐 있는데 잘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그쵸, 뭐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사실 요기요 하면은 배달 앱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서 있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몰라서 안 쓰는 구조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 요기요가 지금 요기요 패스 X라는 구독 서비스를 내놨는데요. 월 9,900원에 내면은 무제한 무료 배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해보셨어요? 저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크게 그렇게 막 저한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요? 예, 이게 이미 배달의 민족과 그 쿠팡이츠 그걸 하고 있으니까 이미 거기는 너무 저한테 많은 걸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3등을 바라보진 않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배민클럽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00 얼마 아니에요? 3,900원이에요. 비싸요 요기요가. 굳이 9,900원 내면서 요기요를 쓸 이유가 없죠. 없다. 이 정말 구독 전쟁에서 완전히 지금 쥐고 있는 건데요. 진짜요. 실제 재무 상황도 안 좋습니다. 음. 작년 매출은 2,011억 원인데 전년 대비 27%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네,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매출이 준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고요. 네.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450억 원인데 1년 전보다도 63% 줄었고요. 반절 넘게 또 떨어졌네요. 음, 아이고야. 현금이 그렇게 빠르게 줄면 버틸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마케팅에 돈을 쓰면서 고객 붙잡고 있는데요. 그 비용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배달앱 구조 자체가 말이 많잖아요, 사실. 가맹점주들한테 수수료로도 말이 많고 또 요즘에 이런 좀 기업에서 하는 거 말고도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은행에서도 좀 하고 혹시 아세요? 몰라요. 그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쏠 땡겨요라고 해가지고 그 신한은행을 이용하는 뭘 이용하는 고객이면 배달비를 좀 할인해주고. 땡겨요도 있잖아, 참. 생각보다. 맞아요. 땡겨요도 땡겨요. 있잖아요, 배달에. 땡겨요. 몰라요. 모르세요? 배달 많이 안 지자체. 드시네. 배달은 먹는데 어. 그런 거 디테일한 거는 솔직히 잘 안 봐요. 아, 무조건 배민이시구나, 거의.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익숙한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냥 맞아. 야 배달 먹자 하면 사람들은 다 그냥 배달의 민족 어플 키고 맞아. 솔직히 그 음식을 고르고 메뉴를 고르지 어플을 고르진 않잖아요. 맞아. 그게 큰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본질적인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 사람들이 본질만 따지지 와 이 사람의 그러니까 배민도 솔직히 이슈가 되게 많았잖아요. 뭐 기업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편하니까 맞아요. 해왔던 게 있으니까 맞아요. 쿠팡도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쓰는 거. 예. 맞아. 배달하면 배달의 민족이지. 맞죠. 이 인식. 그리고 뭐 요새 뭐야. 쿠팡이츠? 뭐 로켓 배송이면 온라인 배송이면 뭐 쿠팡이지. 맞아요. 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1등 기업은 정말 무섭다. 그런 네. 거 비해서 진짜 요기요는 진짜 뭐 딱히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요기요는 배달보다는 오히려 그 밈이죠. 그 영화 속에 여기요, 거기에요, 여기에요, 저기에요. 이게 더 오히려 더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그 그렇죠? 롤러코스터 네, 영화의 맞죠? 롤러코스터의 명장면인데 아. 여기요, 저기요, 뭐 광고도 모르시죠, 많이 일단은. 나오는데 아, 알아요. 그 비행기 안에서 하는 거. 맞아요. 아시네. 아시네. 봤어요, 영화. 오히려 그게 더 유명하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배민이 이 가맹점도 꽉 잡고 있어서 저도 저 옛날에 좀 배달비 좀 아껴보려고 어플 여러 개 깔아놓고 어디가 더 배달비가 싼가 한번 봤는데 배민 말고 입점이 안 돼 있는 배민에만 입점돼 있는 가게가 생각보다 많아요. 많구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A사의 마라탕을 먹고 싶은데 이게 배민에만 있고 요기요나 쿠팡이츠에는 없는 경우가 그렇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좀 1위 기업을 쓰게 된다? 맞아. 그런 1위 것도 있는 것 기업이요. 같아요. 딴 건 다 제쳐두고 편해요. 맞아요. 쿠팡 편하고요. 배달의 민족 편하고요. 우리가 지금 근데 뭔가 하지만 그래도 여러 기업들이 같이 경쟁하고 공생하는 게 좋잖아요. 네. 이게 나중에 1위만 잘 되면요. 독점하게 되면은요. 걔네들이 나중에 가격 배달비 너네 이렇게 10,000원 내. 맞아. 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요. 멀리 보고 이런 2등, 3등 기업들도 많이 이용해 줘야 된다. 경쟁하게 둬야 되네요. 경쟁해야 그렇죠. 된다. 그런 약간 교훈을 얻으면서 네. 여기도요. 그거 한대요. 이제 아까 밀리의 서재는 KT가 있었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과 제휴를 맺어서 네이버 이용자를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구 마케팅도 했는데 네. 어떻게든 이제 지금 몸부림을 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남으려고. 그러네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미 쿠팡을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추가적으로 내는 것보다 원래 쓰는 게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좀 이렇게 메리트가 있을까 저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응원해야 됩니다. 네, 걱정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맞죠, 응원을 맞죠. 해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걱정이 되는 요기요 AI 네. 통해서 분석해 보시죠. 네, 요기요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2025년 매출은 27% 줄었고 현금도 63% 줄었습니다. 각각 2천억 원대 그리고 450억 원 정도. 사용자들이 거의 1년 만에 100만 명 정도 감소됐고요. 거의 큰일이라는 소리죠. 경쟁 구도도요. 2위 자리를요. 쿠팡 이츠한테 내줬습니다. 쿠팡 이츠는요. 와우 멤버십이라는 1,400만 명의 어떤 튼튼한 기반이 있고요. 배미는 배미 클럽이 가격이 너무 쌉니다. 월 3,990원. 요기요 패스는 경쟁력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월 9,900원에다가 딱히 혜택도 지금 뚜렷이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구조적 과제로서는요. 생태계 기반 없이 배달 단독 경쟁하고 있어서 무료 배달 비용 부담 지속되고 있고요. 현금 소진 속도도 너무 빠릅니다. 리스크가 너무 큰 요기요. 위태롭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앞으로 좀 더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요. 네. 이걸 많이 시켜 드시면서 응원해 주세요. 맞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뭐 쿠팡이나 이런 데를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지켜보고 싶긴 한데 오늘 이 요기요의 업다운 판정이 저는 이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상황이 너무 안 좋죠. 네. 하지만 이 시장이라는 건 경쟁할 때 건강합니다. 그렇죠. 우리 쿠팡, 배달의 민족 물론 좋지만 얘네들이 1등 독점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들의 어떤 독점 행위 그것의 피해는 또 국민들이 보게 될 테니까요. 맞아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또 갑자기 또 독재를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또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죠, 맞죠. 자, AI 분석까지 마친 요기요 최종 업다운 판정하겠습니다. 네. 업다운 하기 전에 제가 먼저 그 어플을 깔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배달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맛있는 때가 거 아닌가 사주시는 싶습니다. 거예요? 근데 가셔야 된다 하지 않았나요? 가시잖아요, 명아님은. 전 나중에 저희끼리 또 맛있게 사주세요. 먹으랍니다. 네. 제 거 남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업다운 판정해 보시죠. 네, 업다운 판정 해보겠습니다. 한때는 배달앱 2위였는데요. 지금은 구독자 수도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기요는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네, 배달 시장 너무 치열합니다. 요기요, 땡겨요, 쿠팡 이츠 배달의 민족 아주 지금 춘추 전국 시대인데요. 2위 달렸던 요기요 쿠팡 이츠한테 2위 자리 내줬고요. 이용자 수도 100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현금도 줄고 매출도 줄고 모든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금은 다운입니다. 조금 카메라 구도가 달라졌죠? 되게 왠지 지금 시청이 이제 갑자기 조회수가 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100%죠. 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네, 방금 이명하 아나운서님께서 스케줄이 있어서 가셨는데 원래 있었던 스케줄이라서요. 네. 다만 저희 둘이 90년생 대전 출신이라서 뭔가 우리 둘이 좀 더 합을 맞춰보자. 꿈돌이! 크로스. 야, 꿈돌이. 사람들 대전하면 꿈돌이였잖아요. 그 무조건이죠. 네, 무조건 우리의 그런 낭만이 있는 장소. 지금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꿈돌이 거기 있는데 엑스포 그 놀이기구는 없어졌고 엑스포만 남아 있는데 요새 근데 대전이 좀 핫해요. 요새 원래는 그걸로 유명해. 노잼 도시로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맞아. 근데 요즘에 왜 핫한지 모르겠네요. 성심당 우리 대전 사람들은 성심당 잘 안 가잖아요. 절대 안 가죠. 오히려 옛날에 어렸을 때 먹고 맛있다 이 정도지. 지금 맞아. 대전역 가보셨죠? 빵집이 거기도 있더라고요. 오. 나 몰랐어. 줄 엄청 길어.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는 솔직히 대전 사람들은 그냥 거기 가면은 그냥 진짜 특별한 날 그냥 뭔가 좀 이쁜 케이크 먹고 싶다 하면은 그냥 가는 곳? 맞아. 예. 근데 굳이 뭐 그냥 집 앞에 있는 빵집 가면 되는데 왜 맞아, 굳이 맞아. 거기까지. 그리고 요새 그래서 성심당 때문에 빵지술래? 아. 이런 말까지 생겼대요. 근데 빵이 진짜 대전이 유명하긴 한가 보네. 그런가 봐요. 어쨌든 대전은 노잼 도시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잖아요. 좋아요. 조용하고 자연재해 없고. 사람들 다 착하고 맞아. 그게 우리 대전입니다. 깨끗하고 대전 연락 주세요. 배정근 있지.
그렇지. 박 기자님 있지. 다 됐지 뭐 그럼. 아무튼 대전 듀오가 한번 5번째 기업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은요 오아시스 마켓인데 사실 저도 처음 들었어요. 아 처음 드셨어요? 음. 저는 여기 한번 제가 봤는데 음. 여기도 약간 그 새벽 배송이 좀 유명하더라고요. 새벽 배송. 오아시스 마켓 말고 그거 아세요 혹시 마켓컬리? 아 마켓컬리 유명하죠. 써보셨어요? 써봤죠? 오. 마켓컬리 써봤는데 괜찮아요. 뭐. 근데 요즘 마켓컬리도 좀 떨어지긴 하는 게 요즘 또 쿠팡이 좀 더 그 새벽 배송이나 뭔가 그 좀 후레쉬 쿠팡 후레쉬가 좀 이게 더 확 치고 올라오면서 좀 마켓컬리도 조금 또 이게 또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쿠팡이 여기저기 다 침투하면서 맞아요. 마켓컬리도 조금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데 오히려 마켓컬리보다 여기 오아시스 마켓? 뭡니까? 여기가 오아시스. 요새 잘 나간대요. 뭔가 조용하게. 일단은 실적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2026년 올해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83억 원이고요. 전년 대비 32.4% 증가했습니다. 오 늘었네요. 엄청 늘었죠? 오. 매출은요 소폭 3.2% 늘어서 1,393억 원인데 이익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연간 매출이 5,645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오, 근데 진짜 특별한 이 회사가 왜 특별한 건지 모르겠네. 그냥 새벽 배송하는 그 새벽 배송하는 회사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놀랐던 게 저는 몰랐어요 이 기업이. 근데 이렇게 쭉쭉 늘어나고 있는 게 이 회사의 비결입니다. 오아시스 마켓이 설립된 거는요 2011년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간 기준으로 적자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13년 동안 13년 동안 대박이죠. 왜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게 관리를 광고도 엄청 하잖아요 지금. 컬리가 그러니까요. 근데 오아시스는 이거 조용히 흑자를 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야말로 알짜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요. 새벽 배송 업계에서는 오아시스 마켓만 유일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컬리는요 4회 때 한번 다룬 적 있어요. 그때 이제 야마는 뭐였냐? 창사 이래 첫 흑자를 냈다. 작년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축했는데 전 그래서 새벽 배송 업계가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2011년부터 13년 동안 계속 흑자입니다. 그러네. 이게 뭐 어떤 것 때문에 되게 유명해진 입소문이 왜 퍼진 거죠 이게? 그러니까요 여기가 컬리보다 훨씬 잘해온 건데 이유를 따져보니까 광고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 엄마들한테서 약간 야 거기 오아시스 마켓 신선도가 진짜 괜찮아. 이 입소문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고 해요. 야 역시 어머님들의 파워는 역시 다릅니다. 그러니까. 역시 맘카페나 뭐 이런 데도 약간 그런 데 영향이 있나 보네요. 오아시스의 또 그런 여기가요 직접 농장이랑 계약해서 산지에서 바로 받고 중간 단계를 없애고요. 그러니까 마진이 나오면서 신선하고 또 광고를 안 하니까 그 광고 비용을 또 상품 품질을 높이는 데 쓰고 이런 선순환 효과가 아주 잘 돼 있다고 해요. 진짜 품질로 승부를 보는 곳이군요. 야채가 진짜 신선한가 보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멤버십 같은 거 예.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은 가입하면 멤버십 같은 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그렇죠. 예. 여기는요. 요새 우리가 지금 구독 특집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뭐 유튜브도 그렇고 뭐 어느 쿠팡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다 멤버십을 가입해야만 따라오는 혜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도 그럼 비슷하겠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바로 이 회사의 특징인데요. 모두가 구독을 강요할 때 오아시스 마켓은 구독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필요할 때 쓰세요. 이러니까 오히려 더 신선하고 더 좋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면은 진짜로 그러면 사람들이 더 믿음이 가겠네요. 그렇죠. 어. 그냥 퀄리티로 우리 승부 본다. 아. 구독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오아시스는 멤버십 강요를 안 해도 고객이 알아서 반복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요. 한번 써보면은 네. 또 안 쓸 수가 없다. 그럼 근데 오늘 주제가 어떻게 보면 구독 멤버십 약간 이런 건데 조금 주제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안 맞죠. 네. 하지만 이 구독이라는 이 대세, 네. 이 흐름 속에서 꼿꼿이 자신만의 어떤 그 강점을 유지한다.
그런 맥락에서 PD님이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 억지 구독이 아니라 이 자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도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것은 곧 무엇이다? 자신감이다. 프라이드. 그러니까 구독 안 하셔도 필요할 때만 들르셔서 쓰세요. 우리만큼 신선한 데 없습니다. 컬리, 쿠팡 프레시, 거기 구독 하시려면 하시는데 한번 써보세요. 이런 느낌이죠. 아니 실질적으로 진짜 한번 궁금하긴 하네요. 오아시스 마켓. 나도 궁금해진다. 그러니까요. 궁금해지는 오아시스 마켓 AI 분석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몰랐는데요. 소리 없이 아주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1,393억 원, 3% 늘었고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습니다. 30% 넘게 늘어서 83억 원 찍었고요. 작년 연간 매출은 5,645억 원, 창사 이래 최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핵심 경쟁력은 산지 직소싱 기반 원가 경쟁력이 있다고 하고요. 중간 유통을 최소화하면서 마케팅 멤버십 비용 대신 상품 품질 제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1년 설립 이래 연간 기준 흑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단 한 번도 적자 낸 적 없습니다. 새벽 배송 업계에서는 유일하다고 합니다. 마켓컬리가 2025년에 창사 이래 첫 흑자를 냈는데요. 오아시스는 같은 시점에 13년 이상 연속 흑자 내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오아시스를 잘 아는 건 아닌데 이 회사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이 광고도 안 하지, 멤버십 강요도 안 하고, 아니 어떻게 그런 것도 안 하고 돈을 버는 회사, 진짜 리스펙합니다. 그러니까 광고 없이 돈을 번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 있고 입소문이 알아서 광고가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구독 특집이지만 여기에 더 오아시스 마켓의 강점은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온다. 강요가 없는데도 반복 구매가 이어지고 있다. 그게 제일 단단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자, 최종 업다운 판정 한번 해볼까요? 네. 광고도 안 하고 멤버십도 강요 안 하는데 새벽 배송 업계에서 13년째 혼자 흑자 내고 있는 회사 오아시스 마켓,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네, 저희가 구독 특집인데요. 유일하게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3년째 흑자 내고 있습니다. 쿠팡, 컬리가 키운 시장에서 조용하게 오래 살아남은 회사 오아시스 마켓 업입니다. 네, 마지막 기업은 런드리고인데 네.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이게 약간 세탁 서비스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다가 우리가 OTT, 배달, 그리고 책, 이제 세탁까지. 모든 의식주가 다 들어가 있네요. 진짜. 네. 좀 있으면은 설거지까지 구독 서비스 생겼어요. 그런 거 제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밤낮이 바뀌기도 하고 자취 생활을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청소, 옛날에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 게, 제가 이제 혼자 살 때 지금의 와이프죠. 저는 약간 좀 깨끗하지 못해요. 청소 이런 거 되게 잘 못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의외입니다. 그렇죠. 예. 의외죠. 그런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진짜 진지하게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너무 더럽다고. 얼마나 그랬길래? 좀 더러웠어요. 예, 그래서 조금. 예. 더러워서, 근데 이제 제가 막 이제 맨날 새벽에 끝나고 아침 일찍 출근하고 막 막내 때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시간이 안 되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를 한번 불렀었어요. 예. 너무 좋더라고요. 와. 근데 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새 집 만들어 놓죠, 완전히. 네. 원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 7, 8년 전이었는데 그때 제가 4만 원인가 5만 원을 줬거든요. 근데 완전 새 집처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한테 영상 통화로 내가 정리했다. 빨래까지 개주셨었어요. 야, 네. 그걸 딱 보여주면서 간신히 그걸 이제 하회를 했거든요. 만회했구나. 네. 근데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집 앞에 이제 무슨 제 친구네 집 가보니까 통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빨래를 넣고 그냥 다음 날인가 이렇게 하면 빨래를 가져가시더라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런드리고. 그걸 보고 되게 놀랐어요. 야. 자,
결국에는 사기 결혼에 성공했다라는. 근데 실제로 제 와이프가 진짜 그런 말 합니다. 그죠. 사기 결혼했다. 맞아. 실질적으로 진짜 좀 그러니까 하면 하는 애인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하지만 그만큼 사랑하니까 이 맞아. 여자를 잃고 싶지 않으니까 지키고 싶었어. 사기라도 쳐야겠다. 일단 아름다운 에피소드. 예. 맞아요. 근데 요새 집 청소도 그렇고 뭐 세탁, 빨래 뭐 이런 거 다 이제 구독해주고 전문가들이 또 계시니까. 맞아요. 그분들이 이제 해주시는 건데요. 그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세탁기는 있지만 빨래를 이제 맡기는 그런 세상이 찾아온 거죠. 세탁기가 있으면 돌리면 되는데 왜 돈을 내고 맡기느냐?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지금 기자님께서 입으셨지만 와이셔츠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그냥 세탁기에 놓고 빨면 되긴 하지만 이제 그 목에 있는 거, 때. 때가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또 기자님도 마찬가지로 가끔 이제 비비 요즘에 크림. 남자들도 비비나 이런 거 이렇게 맞아. 많이 바르죠, 바르죠. 바르죠. 선크림. 그렇죠. 메이크업, 화장도 요즘 남자들 어느 정도 기본 정도는 하니까 맞아. 그런 거 이제 잘 안 지워지잖아요. 묻어, 세탁기는. 묻어. 예, 여기 막 이런 데도 그렇고 남자들 좀 칠칠 맞은 경향이 있으니까 잘 안 지워집니다. 그런데 한번 맡기고 나면 깔끔하게 새우때지. 새우때니까. 맞아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간편함. 간편하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다림질. 우리 빨래만 하면은 탁탁 넣는데 막 꼬질꼬질 구겨져가지고 맞아요. 하고 다림질 뭐 합니까 남자들 잘 안 하죠. 그대로 입고 나가지. 맞아요. 하지만 여기 런드리고 서비스 이용하면은요 앱에서 딱 그냥 수거 버튼만 누르면은 집 앞에서 세탁 가져가서 빨래해서 다림질 해줘서 냄새 다 제거해줘서 배달까지 탁 집 앞으로 구독 서비스 하면은 한 달에 정기적으로 세탁물 수거해준다니까. 안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같이 또 여름이 이제 곧 다가오니 그 냄새나 뭐 이런 거 예민하신 분들 진짜 많이 이런 게 얼마 정도 되죠? 구독 방식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런드리고 X 기준으로요 모든 세탁물 종류를 한 구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서 많이 쓰는데 얼마인지를 물어보셨죠? 네. 방식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이거 좀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좀 세탁기를 잘 못 돌려요. 왜냐면 이게 세탁도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색깔별로도 해야 되고 어떤 건 또 망에 넣어야 되고 어떤 거는 또 세탁기를 돌리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네. 집에서 빨래 주로 누가 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와이프분이? 전 아닙니다. 그리고 와이프분 이거 솔깃 하시겠는데? 그러니까요. 참 추천을 해. 근데 또 얘는 또 지출이 많아지는데. 지출이 그게 문제죠. 네. 왜냐면은 어. 근데 솔직히 좀 쓸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도 원래 셔츠를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예, 물론 사이즈가 좀 많이 작긴 하지만 구하기는 어려워서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좀 이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세탁망 그런 것도 써야 되고. 자, 어쨌든요. 런더리고 운영사가 네. 의식주 컴퍼니인데요. 여기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이 회사는 2018년에 설립됐고요. 세워지고 나서 2025년 작년까지 계속 적자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집에서도 빨래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일단 생각해 세탁소가 있잖아요. 세탁소. 세탁소가 뭐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돈을 더 써가면서까지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식 자체가 일단은 그건 너무 과소비 아닌가라는 인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맞아. 예. 그리고 거기 플러스 보통 이렇게 사업하려면 초기에는 돈 못 벌잖아요. 그쵸. 투자. 다 투자 비용인데 이게 빨리 좀 리쿠비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회사가 분위기가 괜찮다고 한 이유는요. 올해 4월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월간 영업이익 흑자를 냈습니다. 월간. 월간? 연간도 아니고 월간. 그러니까 약간 지금 궁색하니까 월간이라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4월 한 달에 매출 70억 원을 넘기면서 처음으로 그 달에 영업이익이 플러스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월간이라고 해도. 진짜. 근데 7년 만에 하니까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하지만요. 단순히 흑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숫자를 한번 추이를 좀 보죠. 2026년 1월에서 4월 누적 매출이 225억 원,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 늘었고요. 그리고 같은 기간 영업 손실은 77% 줄었습니다.
77%면 진짜 거의 흑자 전환되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네. 어쨌든 이 추세가 좋다. 그리고 핵심 서비스인 이 런드리고 구독 부분만 보면 영업이익률이 15%라고 해요. 그 부문 자체는 이미 흑자 전환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의문이 드는 게 15%라고 하셨는데 그게 높은 건가요? 꽤 높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제조업 평균으로 네. 영업이익률이 5%에서 8%면 평균이고요. 네. 10% 나오면 잘 나왔다고 하거든요. 15%면 괜찮은 겁니다. 빨래로 15%를. 그러면 지금 세탁구독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알아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다고 해야 되나? 약 83만 가구? 83만 가구? 어, 그럼 많은 거 아니에요? 많은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손으로 빨래하고 있었나 보다. 나 혼자만. 우리만 손빨래하고 있었나? 실질적으로 지금 이걸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되시죠? 제 친구 중에 유명한 친구 있습니다. 이제 지금 유튜브에 굉장히 유명한 제 동기가 있습니다. 예. 실명 공개하십시오. 조땡새라고 있습니다. 조땡새. 쇼땡스를 운영하고 있는 그 조땡스가 있습니다. 예. 이름 까먹었다. 저는 이름 말 안 했어요. 어. 예. 그 턱 이렇게 그래요. 알아요. 낸 친구 있어요. 알아요. 예. 이름 박스를 조진생? 조진생 아니신가요? 저는 말 안 했습니다. 예. 예, 짧은 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그 친구가 지금 이거를 운영이란다. 저기 그 뭐라 그러죠?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나도 이용할 것 같다. 예. 그래서 걔는 제가 그 집을 자주 놀러 가는데 친하시구나. 예. 동기니까.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공개해 주세요. 재밌는 에피소드는 걔는 부럽더라고요. 왜요? 요새 너무 잘 나가시잖아요. 아니 이제 같이 이제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가서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예. 워낙 착하신 것 같기도 하던데. 착합니다. 착하죠. 저희 동기들도 다 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약간 이게 다 개서 주기도 하고 얘네들은 이제 수건이나 이제 이런 것도 다 맡기더라고요. 그럼 향을 맡아보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와. 향도 좋고 이게 별로 요즘 들어서 자기네 이게 내가 이런 것까지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되게 편리하기도 하고 와. 되게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잘 나가고 바쁘면 바쁠수록 더 네. 무조건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이 좀 1인 가구도 많고 그럼요. 박 기자님도 지금 1인 아직까지는 가구요. 1인 가구니까 예. 예. 진짜로 편리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용하시면. 맞아. 예. 바빠서 일하는 동안 이렇게 맡겨놓으면 다 알아서 완벽하게 세탁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너무너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즘 막 코인 세탁소 이런 것도 많은데 가면 또 넣고 기다려야 되고 또 막 건조기 뭐 돌려야 되고. 저는 그걸 좋아하긴 해요. 코인 그래요? 세탁소 되게 많이 가는데 예. 돌리고 멍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 그 돌아가는 거 보면은요 마음이 편안해져. 영상 하나 보고 저는 일주일에 제일 좋아하는 그쵸? 영상도 안 봐요. 돌아가는 거 봐요 그냥. 그럼 이제 거품도 나왔다가 막 세제 나오는 거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거든요. 또 저게 약간 감성충이라서 그 감성이 좋아가지고 약간 멍 때리면 좋더라. 근데 그 타이밍 잘 맞춰야 되잖아요. 이게 줄 서야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 많으면. 맞아요. 줄 설 때도 있어요. 아무튼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편리한 런드리고 너무 잘 나가고 또 7년 만에 월간 첫 흑자를 냈다고 해서 기분이 좀 괜찮습니다. 또 조땡새 그 개그맨님께서도 애용하고 계신 그 런드리고 AI 통해서 분석 정리해 보시죠. 네, 의식주 컴퍼니죠. 2026년 4월에 창사 이래 첫 월간 영업이익 흑자를 냈고요. 4월 매출은요 70억 원 돌파했습니다. 올해 1분기 누적 매출은 2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올랐고요. 영업 손실은요 많이 줄였습니다. 77% 축소했습니다. 작년 연간 매출은 635억 원이고요. 영업 손실이 전년 대비 85억 원 계산됐습니다. 수익성은요 핵심 사업인 런드리고 구독 부문은 영업이익률 15% 이상 늘었고요. 구독형 서비스와 생활빨래 중심의 안정적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시장 배경에는 동네 세탁소가 감소되고 1인 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비대면 세탁 시장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회원수는 무려 약 83만 명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여기 그 코멘트 중에 이게 가장 와닿네요. 네. 가장 낯선 자리에서 가장 조용한 증명.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도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딱
제가 딱 이 기분이었거든요. 오. 네. 그때 정근 개그맨님도 지금 7년 동안 넘게 버텨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지금 뭐 계속 ING죠. 진행형입니다. 네, 저희 아직 어쨌든- 젊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예. 봤을 때 조만간에 배정근 그 개그맨님 넷플릭스에서 5년 안에는 볼 수 있겠죠? 5년이 뭡니까? 자꾸 어디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메시지를 날리시는 네. 배정근 코미디언님이시고 진짜 뭐 여기는 진짜 제가 뭐 여기는 제가 같은 동병상련이라는 마음으로 업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일단 어쨌든 많이 버티고 있고 그리고 또 성과를 내고 있는 런드리고 AI 분석까지 마쳤으니까 최종 업다운 판정해 보시죠. 세탁기가 있는데도 빨래를 구독하는 시대를 만들었고 7년을 버텨 처음으로 월간 흑자를 냈습니다. 런드리고 의식주 컴퍼니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네, 세탁기가 있어도 빨래를 맡기는 그런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7년 동안 어렵지만 꿋꿋이 버텨서 7년 만에 첫 월간 흑자를 냈습니다. 구독 경제의 가장 낯선 자리에서 조용하게 증명했고 조땡새 개그맨님도 사용하고 계시고 저도 곧 사용할 것 같습니다. 업입니다. 네, 6개 기업. 지금 네. 아주 지금 현기증이 날 정도로 힘차게 달려봤는데 그러니까요. 쉼없이 달렸습니다. 일단은 정리해 주실까요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넷플릭스 코리아 업 먼저 씁쓸하지만 K 콘텐츠로 국내 OTT 나홀로 17% 성장을 했습니다. 그다음 밀리의 서재 책 읽는 시대의 16분기 연속 흑자를 냈고요. 오아시스 마켓 광고도 멤버십 강요도 없이 새벽 배송 죄송합니다. 13년 아우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13년 연속 예. 흑자를 냈고요. 런드리고도 세탁기 있는 집에도 필요한 세탁기 잠깐만요. 네, 세탁기가 있는 집에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7년 만에 첫 월간 흑자를 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업 있는 곳이 총 4곳이 있었습니다. 네, 구독 특집에서 다우는 2곳인데요. 우선 제가 좋아했던 왓챠. 작년에 기업 회생 절차 실제 신청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공개 매각 나를 좀 사달라 했지만 사간 기업이 없었고 유찰됐습니다. KOTT 1세대가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운이었고요. 요기요는요. 2등이었지만 2등 자리 쿠팡 이치한테 내줬고요. 네. 구독 승부수도 생태계 앞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이 증발했습니다. 다운은 이렇게 2곳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그 아까 런드리고 그다음에 오아시스 이렇게가 굉장히 진짜로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업인 곳인데 오아시스는 이제 13년째 흑자라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고 이제 마지막 런드리고는 이제 동병상련 7년 동안 버텼다는 게 진짜로 저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서 왓챠 가장 마음에 쓰였는데 죄송합니다. 런드리고는 버텨서 흑자로 전환했지만 왓챠는 지금 거의 존폐의 위기에 와 있습니다. 3,3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몸값이 기업 가치가 추락했다고 하니까 참 마음에 남았고요. 오늘 다룬 이 6회사가 지금 구독 경제라는 요새 가장 뜨거운 이 화두 위에서 이 파도 위에 있는데 결과가 각자 다 달랐죠. 구독료만으로도 안 되고 뒤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랐습니다. 생태계, 품질, 그리고 7년을 버티는 힘, 그런 아주 다양한 변수들이 성과를 갈랐다. 맞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늘 좀 약간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돈을 나가고 있는 게 명세에서 나가고 있는 게 한 3, 4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토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방송을 하면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렇게 또 내가 모르는 것도 엄청 많았구나 라면서 느끼는 것도 있고 반성도 많이 하게 되면서 응원해주고 싶은 것도 생겼고 반대로 이런 게
자식들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굉장히 느끼는 게 많았던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구독이라는 게 이제 일상생활 너무 저희 깊숙이 자리 잡았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웠어.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이제 사람들도 오늘 방송을 기점으로 내가 뭘 구독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안 쓰고 있었던 건 없는지 맞아요. 또 쓰고 싶은 것들은 없는지 아까 말했던 오아시스 이런데 맞아요. 한번 좀 써보고 싶죠. 예. 밀리의 서재 KT 쓰시는 분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공짜입니다. 공짜더라고요. 그런 거 한번 써보시고 한번 이런저런 구독 서비스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회차였습니다. 네, 약관을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네, 그런 것도 꼼꼼히 챙기셔야 되고요. 맞아요. 네,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 배정근 개그맨님과 처음으로 한번 같이 다뤄봤는데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떠십니까? 일단은 3시 같이 마무리했으면 좋았는데 일단은 너무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고 좋은 시간이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칙칙한 남자들 이렇게 남성미 이렇게 칙칙한 두 샷을 꿈돌이 엑스포 크로스였잖아요. 꿈돌이 크로스. 크로스 나중에 대전 특집으로 뭐 하나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과학의 도시 특집으로 한번 아니 노잼의 도시. 그럼 뭔가 좀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럼 귀엽잖아요. 난 노잼의 도시 내 애칭 같아서 좋은데. 아 그래요? 약간 좀 생각이 좀 마인드가 좀 다른 것 그게 같아요. 좀 달라요. 지금. 나는 어떻게 보면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예, 근데 어쨌든 되게 약간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조금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진짜로 시민의 대변을 해서 약간 저 같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시청을 하면서 이렇게 봤지만 제가 모르는 단어, 모르는 내용들이 솔직히 많긴 했어요. 모르는 기업. 모르는 기업들도 많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같이 조사해보고 들어보니까 아 내가 진짜 모르는 게 엄청 많았구나 이거를 알고 가야지만 내가 좀 더 살아남는 거에 있어서 좀 더 득이 되겠구나. 맞아. 내가 진짜 이 어떻게 보면 이런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알아서 좀 편집해 예, 주시면 예, 예, 예. 헬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네.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맞아.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 방송을 꼭 보면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정보가 돈입니다. 맞습니다. 어. 많이 느꼈습니다. 맞아요. 예. 진짜로 한번 왠지 이 방송은 와이프를 못 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많이 혼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어떤 소비자, 네. 일반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해 보면 그 자체로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앞으로 투데이 업앤다운은 계속해서 이런 참신한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보면서 시청자분들께 다가갈 것이고요. 개그맨님도 종종 더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멘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돈을 버는 방송. 돈을 벌어 방송. 이거를 가져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돈을 버는 방송. 업앤다운. 지금까지 업. 마무리 인사 하시면서 한번 마무리 해보죠. 그래도 여기 메인이시니까 해주시면 제가 다운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다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안 계시니까. 그거 아니고요. 지금까지 박상호 네. 하면은 저기 뭐야? 배정근. 아니야. 지금까지 박상호 하면은 배정근이었습니다. 네. 그럼 제가 투데이 하고 업앤다운 다운.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네. 자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상호 배정근. 배정근이었습니다. 믿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호 배정근이었습니다. 투데이 업앤다운.